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이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기소가 된 것이 있었는데, 자, 우선 이거를 사건이 뭐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뭐고, 근데 오늘 나온 2심 판결은 뭐다. 그것만 제가 알려드리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우리도 충분히 꼭 법조인이 아니라도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2020년 4월에 최강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 제목이 이겁니다.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 녹취록이라는 거는 당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차장검사실에서 대화를 나눈 거죠. 이거하고 편지라는 거는 이 이동재 채널A 기자가 뭔가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때 감옥에 있던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철 대표라는 사람한테 보냈던 편지 여러 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하고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하고 이동재 기자가 만나서 나눈 대화하고 요지를 자기가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동재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 이렇게 말했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동재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편지에서도 한 적이 없고, 다만 취재를 위해서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지,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거기다가 넣은 겁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이동재 사이의 대화록은 그 후에 녹취록 자체가 다 공개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요게 요지입니다. 요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명예훼손, 이동재 기자의 명예에 대한 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요지거든요.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2020년 10월인데 공적인 관심사항에 해당돼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이동재 전 기자의 취재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말했는데 이게 공적인 관심 대상이다. 그러니까 유시민에 대해서 이런 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취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설령 사실이 아니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죄. 그러면서 1심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협의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해가면서 2심으로 가면서 비방의 목적, 이게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1심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없다, 이랬기 때문에 그러면 비방할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해서 2심으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 2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 최태영 재판장인데 유죄, 벌금 1,000만 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최강욱 전 의원이 이동재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그러니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비방의 목적이 없었어도 성립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여기까지 갈 것도 없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1심과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편지 등 요지를 인용하거나 정리한 것을 넘어서서 내용을 왜곡해 이 전 기자를 무고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공격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사회 통념상 비판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다. 최강욱 전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라는 범위를 넘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당하다. 최강욱 전 의원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만 봐도 자신이 인용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글을 게시하기 전 편지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편지 이런 거 봤다 이거죠. 허위성을 인식했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심과 2심이 이렇게 완전히 엇갈린 판결 제가 지금 다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걸로 보십니까? 아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허위사실이 아니고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동재 기자가 이철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은 그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강욱 전 의원은 어디서 이 내용을 입수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느냐? 조작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지는 뭔가를 일부러 왜곡했거나,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최강욱 전 의원이 거기에 인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어디서 어느 기초자료를 잘못 봐서 인용을 했다. 차라리 그렇게 변명을 하면 뭐 그냥 조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데 자기는 비방의 목적 자체가 없었다. 그럼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왜 거짓말 이동재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기다 올려놨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당연히 저는 2심 판결 내용이 보면 자 여기에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그걸 확인 안 하고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이동재 전 기자가 마치 무슨 사이비 기자인 것처럼, 물론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대표한테 썼던 편지 내용 중 일부 내용은 부적절한 압박으로, 이철 대표가 부적절한 압박으로 느낄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최강욱 전 의원이 얘기하는 뭐라고 이철 대표한테 이동재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없다. 편지에도 없고 녹취록에도 없다.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의 녹취록에도 없다. 그럼 도대체 이게 없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런데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냈을 때는 틀림없이 어떤 목적의식 하에 만들어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보면 1심 판결과 2심 판결을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결국은 2심 판단이라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정의에 가깝다. 그래서 제가 사필 규정이다. 앞으로 3심이 남았습니다만은 3심은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본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3심은 구별해내는 거고요. 글쎄 뭐 벌금이 얼마다 뭐 이거 가지고서 뭐 문제 삼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훨씬 더 2심이 타당한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이게 허위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동재 기자가 또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1, 2심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전부 다 패소했거든요. 벌금 300만 원. 뭐 이렇게 되고 현재 이것도 대법원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오늘 이 명예훼손 부분,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 뭐 이거는 이미 대법원에 있고 명예훼손도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은 뭐 곧 결론이 날 텐데 글쎄 2, 1, 2심 이렇게 엇갈렸는데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볼 땐 훨씬 더 2심의 결론이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법원 최종 결론을 한번 함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